이번에는 파생 상품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외화를 매도하는 약정을 하는 사례를 가지고 자 보도록 하는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뭐 분계를 물어본다기보다는 통화선도 평가손익이나, 이거는 이제 통화선도 평가손익은 이제 결산일에 하는 거죠. 또는 통화선도 거래손익, 그러니까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외화를 매도했을 때 손익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2000X1년 11월 1일, 저 만기 2000X2년 3월 31일에, 그러니까 만기 몇 개월 후에요? 5개월 후죠. 11, 12, 1, 2, 3. 자, 5개월 후에 자, 이거 1000달러를 11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저 그러면 자, 먼저 우리 11월 1일 날은 우리가 주문이나 계약만 하는 거는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니까 별도의 회계 처리를 아직은 하지 않습니다. 12월 31일이 됐어요. 내가 11월 1일에 계약을 해서 자, 1달러를 1,100원에 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런데 12월 31일이 됐습니다. 1달러당 환율이 1,060원이 됐어요. 그리고 자, 2000X1년 11월 1일에 아까 3월 31일에 이제 이거 매도하는 계약을 했는데 1,082원이 됐네. 자, 만약에 이거를 12월 32일에 계약을 한다면 이때는 1달러를요. 얼마에? 1,082원에. 자, 1달러를 1,082원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럼 이때 한번 볼게요. 자, 12월 31일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1월 1일에 계약을 했죠. 11월 1일에 계약을 한 덕분에 자, 계약을 해서 12월 31일에 계약하는 경우보다 자, 1달러당 자, 이거 12원 차이 나죠. 1달러당 12원만큼, 18원이군요. 18원. 1달러당 18원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자, 이게 1달러당 18원을 더 받는데 계약 금액이 자, 1000달러였잖아요. 그럼 18원 곱하기 1000달러만큼 통화선도 평가 이익을 인식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영업의 수익 성격이라고 했죠. 자, 만약에 이게 기타 포괄손익이나 자본 항목이었, 기타 포괄손익 같은 자본 항목이었으면 이 금액이 다음 연도로 2월이 돼서 이제 회계 처리할 때 반영을 할 텐데요. 이거는 아니죠. 영업의 수익 성격이죠.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2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2000X2년 3월 30일에 현물환율이 이제 1130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잠깐만. 처음에 내가 얼마에 계약했죠? 자, 동그라미 1번에서 자, 1달러당 1,1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만기가 되었을 때 1130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 이거 괜히 매도 계약을 안 해가지고 매도 계약을 안 했으면 1달러당 1130원을 받았겠죠. 그런데 매도 계약을 하는 바람에 손해를 본 거죠. 1달러당 30원 곱하기 1000달러 3만 원 손실입니다. 그러면 총액이 얼마? 총액이 3만 원 손실인데 그런데요. 전기 말에 어떻게 했죠? 18,000원만큼 이익을 인식했죠. 그러면 18,000원 이익을 3만 원 손실로 하고 싶어요. 그럼 단기에 통화선도 거래 손실 48,000원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8,000원 이익에서 48,000원 손실을 빼면 3만 원 손실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화선도 평가손익 좀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서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평가손익은요, 이거는 이제 결산일에 나오는 겁니다. 11월 1일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인데 3개월 후에 1달러를 약정된 가격에 매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3개월 후면 언제예요? 2000X2년 1월 31일이 3개월 후가 되죠.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거 이거 좀 오타 좀 고칠게요. 이게 3개월 후고 여기가 이제 1개월 후가 되겠네요. 처음에 11월 1일 날 3개월 후에 매도하는 약정.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환율이 1,100원에 그러면 환전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12월 31일 날 보니까 1,200원이 되죠.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아니, 이거 그냥 11월 1일 날 이거 약정 계약을 하지 말고 12월 31일에 계약을 했으면 1달러당 1,200원 받을 텐데 괜히 11월 1일에 해가지고 1,100원밖에 못 받죠. 100원 손실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황 볼게요. 처음에 내가 3개월 후에 1달러당 1,1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12월 31일 결산일이 됐는데 만약에 12월 31일 날 어떻게 해요? 12월 31일 날 이거를 이제 1개월 후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다면 1,000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져요? 12월 31일에 거래하지 않고 11월 1일에 미리 거래를 했죠. 그래서 내가 100원을 더 받을 수 있었네. 통화선도 평가이익 100원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화선도 평가손익은 결산일에 인식한다면 통화선도 거래손익은 이거 이제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매도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인식을 합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약정일과 결제일이 같은 연도예요. 그럼 중간에 결산일을 인식하지 않았죠. 통화선도 거래손익이 나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볼게요. 처음에 환율이 1,100원이었어요.
자, 3개월 후에 1,060원에 자, 매도하는 약정을 맺었어요. 1,060원에 매도. 자, 그럼 이제 사례 한번 볼게요. 자, 내가 3개월 후에 1,06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3개월이 지났을 때 1달러당 1,000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매도 계약 잘했어요? 좀 아쉬운가요? 잘했죠. 자, 이렇게 자, 3개월 후에 얼마가 되든지 간에 1,06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60원만큼 더 받을 수가 있었죠. 자, 통화선도 이것도 좀 고칠까요? 자, 통화선도 거래 손익. 자, 60원 이익을 인식을 합니다. 저 반면에 자, 12월 1일 날 1,100원이 됐다면 어떨까요? 이거 계약을 안 했다면 어떤가요? 미리 통화선도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1,100원을 받았을 텐데 통화선도 계약을 하는 바람에 1,060원밖에 못 받는 거죠. 40원 적게 받으니까 40원 손실을 인식을 합니다. 자, 약정일과 결제일이 다른 연도. 자, 매도 계약, 매입 계약이 있는데, 자, 이거 제가 일단은 이렇게 얘기했죠. 자, 제가 앞에서 전기말, 통화선도 평가손익, 그 다음에 단기에 통화선도 거래손익, 이거의 합계가 총 손익이 된다고 했거든요. 자, 사례를 통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매도하는 약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9월 1일 날 6개월 후에 1,060원에 매도하는 약정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1,060원에 매도하는 약정을 했는데 12월 31일이 됐어요. 9월 1일로부터 6개월 후는 90, 11, 12,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2개월 후가 되죠. 12월 31일이 됐는데 2개월 통화선도환율이 1,080원이래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아니, 이거를 그냥 12월 31일에 계약을 했으면 이거 다음 연도 2월 말에 1,080원을 받았을 수 있었을 텐데, 자, 이거 6개월이죠. 자, 9월 1일 날 6개월 거래를 하다 보니까 20원 적게 받았죠. 통화선도 평가 손실 20원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거래를 할 때 보니까 환율이 1,070원이에요. 자, 전체 손익은 어떻게 돼요? 자, 내가 이거 미리 통화선도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1,070원을 받았을 텐데 1,06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10원 손실이죠. 그런데요, 앞에서 이미 20원만큼 손실을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이익을 10원 더해 줄까요? 그러면 이제 전체 손실 10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다른 상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달러 거래 손실이 우리 두 번째 12월 31일까지는 같습니다. 12월 31일에 1,080원이 돼서 통화선도 평가 손실 20원을 인식을 했는데 어이구, 자, 보니까 다음 연도 2월 28일이 됐어요. 응? 1,090원이 돼 버렸네.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전체가
1060원에 1090원을 받아야 되는데 1060원, 30원 손실이 되죠. 그러면 앞에서 전기 말에 20원의 손실을 인식했으니까 단기에는 10원만 추가로 손실을 인식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셔야 될 거. 이번에는 1달러당 1040원이 됐어요. 내가 처음에 1060원에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 계약을 했는데 12월 31일 날 2개월 만기 통화선도 환율이 104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이익이에요? 20원 이익이죠. 왜 이익 20원이에요? 12월 31일에 거래했다면 1달러당 1040원을 받았을 텐데 이거를 미리 계약을 해서 1060원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12월 31일이 됐습니다. 12월 31일이 됐는데 1050원이래. 그러면 잠깐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가 106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했죠. 만약에 매도 계약을 안 했으면 1050원을 받았을 텐데 매도 계약을 해서 10원 더 받았죠. 전체 거래가 10원 이익입니다. 앞에서 그런데 20원만큼 이익을 인식했죠. 그러면 이익으로 인식한 거 10원 줄여주자. 통화선도 거래 손실 10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황. 처음에 12월 31일까지는 같아요. 통화선도 평가이익 20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2월 28일 날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월 28일이 됐더니 1달러당 1030원이 됐네. 그러면 얼마만큼 이익인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거 매도 계약을 안 했으면 1달러당 1030원밖에 못 받았을 텐데 106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전체 30원 이익이 되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20원만큼 이익을 인식했는데 그럼 10원만큼 더 이익을 인식해야 전체 30원 이익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통화선도 거래 손익을 올바르게. 수출 대금 감소를 우려해서 매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고요. 수출 대금 감소 우려 매도를 해야 되고 이걸 내가 약정을 했죠. 얼마에 약정했어요? 1150원에. 이거 나중에 회수할 때 보니까 1100원이 됐죠. 만일 통화선도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얼마를 받았을 텐데 1100원을 받겠죠. 그런데 통화선도 계약을 해서 통화선도 계약을 하여 1150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 1달러당 50원 이익입니다. 1달러당 50원 이익이고 100만 달러를 거래를 했네요. 그러면 이거 이익 5천만 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10월 1일 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100달러에 수입을 하고 5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을 피하고 싶어요? 1달러당 금액이 너무 많이 오르면 어떡하지? 자, 매입 계약을 해야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자, 그래서 매입하는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자, 1번과 2번은 12월 31일을 물어봤고 3번과 4번은 2월 28일을 물어봤어요. 자, 12월 31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2월 31일에 2개월 후에 매입하는 계약을 하면 1220원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10월 1일 날 거래를 했기 때문에 20원만큼 싸게 매입할 수가 있는 거죠. 10월 1일 거래를 함으로써 거래를 하여 자, 1달러당 20원만큼 싸게 매입을 하니까 1달러당 20원 이익입니다. 그리고 계약 금액이 100달러죠. 그러면 2,000원 이익. 자, 통화선도 평가 이익은 2,000원이 됩니다. 1번이 맞네요. 그리고 2월 28일 볼게요. 전체 환율이 자, 전체가 어떻게 돼요? 1230원이죠. 자, 그러면 자,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이거 매입하는 계약이었죠? 자, 통화선도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통화선도 계약을 안 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1달러당 1230원에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1200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럼 전체가 1달러당 30원 이익이네요. 곱하기 100달러 하면은 3,000원 이익입니다. 자, 그런데 왼쪽에 여기 밑에 쓸 칸이 다음 문제가 있어도 옆에다 쓸게요. 왼쪽에다가. 자, 이미 전기 말에 2,000원의 이익을 인식했죠. 그러니까 단기에 거래이익 얼마만 추가로 인식하면 돼요. 거래이익은 1,000원만 인식을 하면 합계가 3,000원이 계산되겠죠. 그래서 3번, 4번은 1,000원이라고 해야 돼요. 2번에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자, 이걸 물어봤는데 한번 볼게요. 자, 문제가 외환 차손익과 통화선도 거래손익을 물어봤는데 자, 우리 먼저 외환 차손익부터 볼게요. 자, 이거 환율을 보니까 자, 내가 수출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자산에 대한 건데 내가 1달러당 1,300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1,100원만 받았잖아요. 1달러당 200원 적게 받았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 자, 100만 달러를 거래했습니다. 그러면 2억 원 손실이 돼요. 답이 나와버렸다. 답이 나왔죠. 외환차손익 2억 원 손실인 게 보기에서 1번밖에 없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 더. 답은 1번인데 자, 일단은 수출이니까 이거
외화 금액의 폭락에 대비하자 매도 계약입니다. 그리고 통화 선도는요. 자,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했어요? 1달러당 1150원에 약정을 했죠. 자, 통화 선도 거래 손익. 저 만약에 1달러당 1100원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115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50원을 더 받았죠. 자, 50원 이익 곱하기 100만 달러. 계산하면 5천만 원 이익이 계산됩니다. 자, 1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에는 리스에 대한 거 보도록 할게요.